안녕하세요. 빅주시론 대학이 미존입니다. 2월 7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존 올인원 멤버십 50% 할인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원래는 월 구독비가 45,000원이었는데요. 지금 할인 기간에 가입을 하시면 연 회원권 27만원에 미존 멤버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22,500원 정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한 번 정도만 외식을 자제하시고요. 1년 동안 미존 올인원 멤버십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2월 7일 준비된 오늘의 빅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핀비즈닷컴의 S&P 500 맵을 보시면요. 어제 미국 증시는 마켓 브레스가 굉장히 넓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시장의 폭이 넓었다는 것은 상승한 종목의 수가 떨어진 종목의 수보다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정의가 가능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섹터에서 그린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크주 중에는 좀 떨어진 종목이 많이 보이는데요.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어제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던 종목의 대부분은 최근에 주가가 급상승한 종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메타 같은 경우는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으면서 하루 만에 주가가 20% 이상 급등을 했잖아요. 이런 종목, 그리고 아마존도 어닝 결과 발표 후에 급등한 적이 있죠. 엔비디아는 말할 것도 없죠. 따라서 브로드컴도 그렇고 최근에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던 종목이 기술적인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하락에 불과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제 3대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다우존스는 플러스 0.37%로 마감이 됐고요. S&P 500은 플러스 0.23, 나스닥은 0.07% 소폭으로 상승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플러스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어제 시장을 이끌었던 성장주의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을 보면 팔란티어가 보이는데요. 어제 방송에서 제가 팔란티어의 어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30%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제 팔란티어 30% 폭등 관련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어제 남겨주신 댓글창을 읽다가 이런 의견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팔란티어가 30%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팔아야겠다. 이제 매도 시점이다. 이러한 의견을 개진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현명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자꾸만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제가 볼 때는 종목 투자의 전략과 시장 투자의 전략을 자꾸만 혼동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보통 미국 증시는 연평균 10% 정도 상승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바는 뭐냐면요. 남들보다 앞서는 수익률을 올리고 싶어 하죠. 그래서 연간 수익률이 20% 정도를 기록하게 되면 정말 월등한 실력을 소유한 대단한 투자자다. 이렇게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종목이 20% 30% 올라가게 되면요. 자꾸만 팔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표가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20% 정도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되는 것은 시장에 대한 전략이지 종목에 대한 전략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승 추세가 굉장히 좋은 종목을 20% 올라갔다고 팔고 30% 올라갔다고 팔아버리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3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7배 이상, 8배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식을 자꾸만 놓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종목 투자에 대한 전략과 시장에 대한 전략을 구분할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QQQ, SPY 이런 스파이 같은 ETF에 투자할 때는 물론 갑자기 주가가 10% 정도 올라가면 잠시 좀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빠져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개별 종목을 투자할 때는요. 특정 주식이 막 10% 20%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요. 엄청난 호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모멘텀이 향상되면서 주가가 쭉 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고요. 따라서 20% 올라갔다고 해서 너무 늦었다. 나는 들어가기 늦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고요. 가지고 있는 주식이 갑자기 10% 20% 떨어지게 되면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20% 떨어졌으니까 30% 떨어졌으니까 반토막이 났으니까 조만간 반등하겠지 이렇게 기대하는 것보다는요. 추세가 너무나 좋지가 않구나.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구나.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판단일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 30% 떨어졌을 때는 줍줍을 해야겠죠. 자, 따라서 팔란티어 주식이 지금 30% 급등했다고 해서 나는 너무 늦었어.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요, 조금은 성급한 판단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팔란티어 이어서 주가의 상승이 도드라졌던 성장주의 이름을 보시면요. 니오가 12.08%나 급등을 했고요. 리오토는 간만에 10% 이상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버진 갤럭틱이 플러스 9.04, 펠로톤 플러스 8.96, 스템 플러스 8.93, 루시드 플러스 8.70, C3AI 플러스 7.84, 차지포인트 플러스 7.45, 인텔리아 플러스 6.96, 로크 플러스 6.53, 조비에베이션 플러스 5.98%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상승 추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니오, 리오토 이렇게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10% 이상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는데요. 어제 중국 기업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요. 화요일 미국에서 거래되는 중국 주식들은 중국 관리들이 중국 증시를 지원할 것이라 이렇게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올라가면서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상하이 종합지수는 3.2% 상승했는데요. 2022년 3월 이후에 가장 커다란 폭의 일일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사실 3.2%면 엄청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거 2년 동안 중국 증시는 정말 굉장히 좋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고요. 드디어 2년간의 바닥을 끝내고 상승 추세를 만들어낸다.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영 중국 투자공사의 주식 부서가요, 최근에 본토 증시에서 상장 지수펀드 보유를 확대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도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이끈 또 다른 요인이라고 합니다. 어제 중국의 국영투자공사는 공식 성명을 통해서요, 우리는 자본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유 지분을 늘리고 확대할 것이다. 앞으로도 주식을 계속 살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든든한 지원군이 확보됐다. 이렇게 느끼기가 충분한 거죠. 결과적으로 주목받는 전기 자동차 섹터가 전면에 등장했다. 따라서 중국 주식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암울했던 전기 자동차 섹터가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니오는 화요일 거래에서 12.08%, 엑스뱅은 11.69%, 리오토는 10.54% 상승을 했고요. 그 밖에도 BYD가 6.99%, 니우 테크놀로지는 7.98% 상승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제 미국 증시에서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던 성장주의 이름입니다. 인피니언이 3.65%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고요. AMD가 마이너스 3.64, 메르카도 리브레 마이너스 3.6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2.74, KLA 마이너스 2.16, 다큐사인 마이너스 1.95, 브로드컴 마이너스 1.65, 온세미 마이너스 1.64, 엔비디아 마이너스 1.60, 데이터독 마이너스 1.49, ADI 마이너스 1.48, ST마이크로 1.18% 떨어졌습니다. 한눈에 우리가 딱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반도체 주식이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를 제공한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인피니온입니다. 인피니온의 주가가 3.65% 떨어진 이유는요, 어제 어닝 결과를 발표했는데, 물론 이제 인피니온에 대한 어닝 결과는 기대치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동차 산업이 너무나 좋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아쉬운 가이던스가 제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피니언은 업계 전반의 수요 약소로 인해 회계 1분기 매출이 감소한 이후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고요. 2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을 했다. 이렇게 요약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수치를 보여드리면요. 일단 지난 분기의 매출을 보시면 37억 유로를 발표했는데요.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6.3%고요. 그리고 시장 전망치는 38억 4천만 유로였기 때문에 전망치보다도 한참 떨어지는 수치를 발표한 겁니다. 어제 방송에 등장했던 온세미컨덕터랑 비교를 해보면요. 온세미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마이너스율이 훨씬 더 적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장의 전망치를 초과하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온세미의 주가는 급등할 수 있었고 인피니언의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현금 포지션이 많이 줄었습니다. 2023년 회계년도 말에 35억 9천만 유로에 비해서 2024년 1분기 말에 총 현금 포지션은 27억
7억 1200만 유로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따라서 현금도 많이 소진했다는 것을 발표한 셈이죠. 자, 그리고 가이던스를 보시면 좋지 않은 숫자가 몇 개 발표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현재 조정 마진이 약 24%라고 전에 가이던스에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24% 오래 못한다. 20%까지 마진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줬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좋지가 않고요. 자, 또 한 가지 부정적인 부분이 발견되는데요. 바로 2분기에 대한 전망입니다. 매출 전망을 보시면 약 36억 유로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는데요. 3개월 전에 발표했던 가이던스는 40억 유로가 넘었습니다. 따라서 단 3개월 만에 가이던스가 4억 유로나 이상이죠. 4억 유로 이상 가이던스가 조정이 되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CEO의 코멘트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해백이라는 CEO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소비자, 통신, 컴퓨터, 그리고 사물인터넷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올해 하반기까지 눈에 띄는 수요 회복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소비자도 그렇고 통신도 그렇고 컴퓨터, 사물인터넷까지 싹 다 지금 수요가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따라서 어제 인피니온이 좋지 않은 어닝 결과, 가이던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CEO가 부정적인 커멘트를 더해주면서 전반적으로 인피니온뿐만 아니라 반도체 종목들이 힘이 떨어지는 그런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준 탑12의 성적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플러스 30.8%, 소파이 플러스 2.90, SMCI, 슈퍼마이크로 플러스 2.75, 테슬라 플러스 2.23, 나비타스 플러스 2.15, 우버 플러스 2.15, TSMC 0.5% 상승했고요. 다섯 종목은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0.04, 아마존 마이너스 0.65, 엔비디아 마이너스 1.60, 온셈이 마이너스 1.64, 인피니온 3.65%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낸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엔비디아 관련된 기사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기사를 검색하다가 한국경제TV에 올라와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 제목이 보이더라고요. 미국의 가치평가 대가가 엔비디아 주식이 비싸도 너무 비싸다. 이제 팔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가치평가 대가는 바로 이분입니다. 뉴욕 대학교에서 파이낸스 교수를 맡고 계신 다모다란 교수님인데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뉴욕 대학교의 에스워스 다모다란 교수는요. 엔비디아는 소위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나머지 기업들과 비교해도 너무나 가격이 비싼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모다란 교수는 화요일날 CNBC의 클로징 벨에 출연을 했고요. 어느 시점에서는 놀라운 매수 종목이었다. 엄청난 성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날의 주가를 감안하면 모든 주식이 고가로 보이지만 특히 엔비디아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지금 팔아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2023년 S&P 500 지수를 주도한 데 이어서 2024년에도요.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매그니피선트 7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7개 종목은요. 올해 2024년 들어서만 약 9% 상승했습니다. 엄청난 상승세죠. 지금 아직까지 2월 초잖아요. 근데 지금 한 달하고 한 일주 정도가 지났는데 9%나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엔비디아는요. 올해 2024년에 들어서도 37% 이상 급등한 특히 비싸 보이는 주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가치평가의 학장으로 불리는 다모다란 교수는요. 현재의 수익 잠재력 그리고 현금 흐름을 고려할 때 지금 주가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다모다란 교수는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생성형 AI에 대한 열풍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이 AI라는 단어만 보고 기업에 프리미엄을 붙이는 게으름은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부분적으로 볼 수 있는데 언젠가는 현실이 그 기대와 일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무서운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가치평가의 학장 다모다란 교수는 지금 현재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식은요.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확장됐다. 따라서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굉장히 높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다모다란은요. 매그니피선트 7 기업 중에서 애플 그리고 테슬라를 선호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최근에 하락세를 보인 애플과 테슬라가 더 매력적인 주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참고로 애플은 2024년 들어서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는 무려 25%나 하락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치 투자자의
관점에 있어서는 이 두 종목이 지금 현재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훨씬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좀 어떻게 보면 다무다란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 신빙성을 좀 의심해 볼 만한 이러한 기사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기 제가 링크를 3개나 걸어 놨는데요. 일단 첫 번째 기사를 좀 보시죠. 예전에도 다무다란 교수는요, 엔비디아 관련해서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역시도 엔비디아 주식이 너무나 고평가돼 있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거든요. 글로벌 이코노미라는 미디어에 올라와 있는 기사인데요. 여기 날짜를 보시면 2023년 6월 1일입니다. 자, 그때 기사에서 뭐라고 알려주고 있냐면요. 가치평가의 달인인 뉴욕대의 다무다란 교수가 얘기하기를 엔비디아는 지금 고평가다, 팔아야 한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역시도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 비싼 상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6월 달에 이어서 9월 달에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기사를 좀 보여드리면요. 다무다란이 얘기하기를 미국의 기술주는 과대평가 가능성이 크다. 그때가 이제 9월 8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매그니피선트 7 주식이 너무나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보여드리면요. 엔비디아의 주식은 지금 첫 번째 6월 1일 날 기사 그때 이후에 71.54%나 급등을 했습니다. 따라서 다무다란 교수가 지금 엔비디아 팔아야 된다. 너무나 비싸다. 이렇게 주장한 다음에 70% 이상 급등을 한 거고요. 두 번째 기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월 8일 날 이슈가 됐는데 그때 이후에 지금 엔비디아의 주식은요 50% 가까이 급등 추세를 지켜냈습니다. 따라서 다무다란 교수의 주장은 과거에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7의 7개의 종목을 가지고 제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놨고요. PE 레이시오가 바로 밸류에이션이잖아요. 지금 현재 다무다란 교수가 얘기하는 부분은요. PE 레이시오 TTM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 12개월 동안 1년 동안 만들어낸 어닝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 이걸 측정하는 거거든요. 자, 이 PE 레이시오 TTM에 따르면 지금 현재 구글이 가장 저렴합니다. 24배의 거래가 돼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애플이 29배까지 떨어져 있죠. 따라서 아까 다무다란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애플이 굉장히 좀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42배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엔비디아를 보시면 무려 91배입니다. 따라서 과거 1년 동안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 무려 91배를 지금 지불을 해야 살 수 있는 주식이 엔비디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일단 P 레이시오 포워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P 레이시오 포워드라는 것은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 이걸 계산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순위가 조금 바뀌는데요. 구글은 아직 1위를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은 28배, 3위까지 떨어졌고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를 보시면요. 테슬라보다 오히려 더 멀티플이 떨어졌습니다. 테슬라는 56.57배, 그리고 엔비디아는 56.38배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P 레이시오 4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PEG입니다. PEG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PEG TTM 그리고 PEG 포워드인데요. PEG TTM은 뭐냐면 지금 현재 P 레이시오를 과거 12개월 동안의 성장률로 나눈 겁니다. 물론 이제 어닝의 성장률이죠. 이렇게 계산하면요. 지금 가장 비싼 주식이 애플입니다. 왜냐하면 PEG가 3배가 넘거든요. 자, 그런데 테슬라는 2.25배로 두 번째로 비싼 주식이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0.41, 따라서 지금 현재 가장 저렴한 주식이 엔비디아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PEG 포워드거든요. PEG 포워드라는 것은 뭐냐면 PE 레이시오를 앞으로 다가오는 3년에서 5년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성장률로 나눈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요. 역시 테슬라가 가장 비싸죠. 3.63배고요. 애플은 3.04로 두 번째로 비싼 주식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33까지 PEG 포워드가 떨어져 있습니다. 자, 물론 엔비디아의 PEG 포워드 레이시오도 1.0 아래로 형성되어 있진 않습니다. 1.33이잖아요. 자, 그런데 1.33이라는 수치가 나온 이유가 뭔지 잠깐 보여드리면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성장률은요. 앞으로 다가오는 3년에서 5년 정도 EPS가 그러니까 어닝이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평균을 사용합니다. 자, 엔비디아 페이지 오셔서 제가 성장률을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성장률이 쭉 나오게 되잖아요. 이 중에서 중간에 나와 있는 EPS의 앞으로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 평균적인 수익률 예측치가 나와 있는데요. 42.37입니다.
따라서 이 수치를 이용을 해서 PEG forward를 계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더 고무적인 부분을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EPS 성장률 forward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동안은요 42%가 아니라 68.19%를 지금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수치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요 엔비디아 주식이 PE 레이시오가 다소 높은 경향은 있지만 성장률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사실 PEG로 계산하면 저렴한 주식으로 취급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다모다란 교수는 가치평가에 대해 가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왜 생각하지 않는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아한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모르긴 해도요, 한국에 있는 수많은 미국 주식 관련 커뮤니티 중에 아마 미존 패밀리 분들만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커뮤니티는 없다고 자부를 합니다. 왜냐면 지난 9월 달에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오프라인 행사를 했었고요. 그때 미존 탑10을 처음으로 선정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탑10 중에서도 제가 가장 유력하게 생각하는 탑5를 선정을 했었고 그 5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였습니다. 따라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투자를 진행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 하나는 다 같습니다. 과연 너무나 많이 올라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1년간 8배 성장했고요. 우리가 9월 달에 샀어도 이미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오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꼭 듣고 싶은 질문이잖아요.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이상 엔비디아는 인공지능의 뜨거운 성장 스토리에 노출되기 원하는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거래하는 주식이었다. 그러나 매그니피센트 7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더 많이 상승했으며 여전히 더 저렴한 저평가 주식이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작년에 250% 급등한 것을 바탕으로 올해 이미 2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 AMD,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다른 AI 관련 주식의 수익률을 쉽게 넘어섰습니다.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칩의 인프라인 서버에 대한 강력한 수요로 인해서 SMCI의 주가는 2022년 말 이후 현재까지 약 700% 상승한 상황입니다. 700%면 8배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 상승이 얼마나 도드라졌는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게 나스닥 100입니다. QQQ죠. QQQ에 비해서 지금 여기 중간에 있는 빨간색이 바로 엔비디아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에 비해서도 지금 거의 배 이상 엄청난 상승 추세를 지켜내고 있는 종목이 바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시가총액은 현재 약 370억 달러로 2022년 말에 비해서 8배 이상 커졌고요. 중형주에 속하지만 S&P 500 지수 구성 종목의 절반보다 더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조만간 S&P 500에 편입될 가능성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최근 강세의 촉매제는요, 지난달에 슈퍼마이크로의 예비 분기 실적이 예상을 훨씬 웃돌면서 슈퍼마이크로의 냉각 시스템을 포함한 AI 서버에 대한 수요가 견고하다, 이렇게 신호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슈퍼마이크로는 매출 전망치를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오션파크 인베스트의 설립자 그리고 최고 투자 책임자인 데니스 장자크의 의견에 따르면요, 슈퍼마이크로의 경우 AI 경쟁에서 누가 이기든 상관이 없다. 엔비디아든 누구든 AI 칩을 판매한다면 연결이 필요하고 냉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슈퍼마이크로의 냉각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슈퍼마이크로의 냉각 시스템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공냉식, 즉 공기를 사용하는 냉각 방식이 아니라요, 액체를 사용하거든요. 따라서 액체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빠르게 이 서버의 열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놨다. 이게 굉장히 특별한 점이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AI 경쟁에서 누가 이기든 상관없다. 이러한 언급이 나오잖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물론 지금 현재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성장을 이끌어준 고객사는 엔비디아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아니래도 상관이 없단 이런 얘기거든요. 따라서 인텔 그리고 AMD와도 파트너십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엔비디아를 따라잡는 현상이 발견되더라도 그래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타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전문가 데니스 장자크의 의견에 따르면요, 슈퍼마이크로는 AI를 플레이할 수 있는 백도어다. 따라서 엔비디아처럼 전면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AI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현금 흐름이 얼마나 예측 가능한지를 고려할 때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
때 엄청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따라서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도 AI, 인공지능에 투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슈퍼마이크로의 서버는 엔비디아나 다른 생산업체의 AI 칩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하드웨어다. 따라서 지금 현재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하는 거고요. 고객사는 이러한 칩을 수천 개씩 사용할 수 있어 엄청난 열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GPU 그리고 이 칩이 한꺼번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러한 열을 잡아줘야 되죠.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냉식이 아니라 액체를 사용해서 이 냉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열을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로젠블라트의 한스 모제스만이라는 전문가는요, 슈퍼마이크로의 액체 냉각 시스템을 차세대 AI 컴퓨팅 하드웨어 솔루션의 필수품이다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회사가 특정 고객 성장이 아닌 전반적인 AI 성장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AI의 스위스다. 스위스는 중립국이잖아요. 따라서 어떠한 쪽이 전 세계에서 어떠한 나라들이 강대국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AI 열풍이 불고 있는데 혹시 엔비디아의 이 열풍이 좀 죽더라도 혹시 AMD나 아니면 인텔이 치고 나가더라도 슈퍼마이크로는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고 있는 거죠. 일부 트레이더는 주식 랠리에 거품이 끼었다 이렇게 보는 징후가 있다라고 합니다.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베팅의 척도인 숏 인트레스트 공매도 비율을 보시면요 52주 최고치인 13%까지 올라가 있다. 따라서 지금 주가가 너무나 빠른 시간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따라서 공매도율이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슈퍼마이크로는 아직까지 공매도가 들어갈 만큼 오버밸류된 이런 주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를 잠깐 보여드리죠. 밸류에이션에 들어와서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PEG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재 PE 레이쇼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33배거든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20배 이하까지 떨어져 있던 PE 레이쇼가 이제는 33배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33배면요 시장 평균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싼 그 주식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PEG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데요. PEG를 포워드로 보시면 따라서 향후 다가오는 3년에서 5년 정도 기대되는 성장률로 지금 현재 PE 레이시오 포워드를 나누면요 0.8입니다. 따라서 성장률을 감안할 때 현재 PEG가 1.0 밑으로 떨어지면서 엄청나게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S&P 500의 평균 PEG를 보여드리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3.41이거든요. 3.41이면 엄청나게 높죠.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슈퍼마이크로는 지금 현재 PER을 기준으로 하면 시장의 평균보다 높게 올라갔습니다. 33배까지 올라갔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을 고려할 때 PEG로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면요. 시장의 평균보다 오히려 낮은 수치다. 낮아도 한참 떨어지죠. 1.0 아래로 떨어지면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성장률 대비 저렴한 상태로 남아있다. 그 얘기는요. 향후 다가오는 미래에도 이제 실적 발표라든지 추가적인 호재가 들려오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주 간만에 테슬라 관련된 호재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독일 베를린 공장이요. 드디어 2주 만에 생산을 재개한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동안 이제 후티 반군의 위협으로 인해서 1월 말부터 생산이 잠깐 중단돼 있었는데요. 2주 만에 생산이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가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독일 공장, 베를린 공장에서는요, 이번에 또 한 가지 호재를 전달했습니다. 1월 말에 부품 부족으로 생산을 중단하기 직전까지요, 처음으로 사상 최초로 일주일에 6,000대의 전기차를 생산했다. 이렇게 공장 책임자가 수요일 날 인터뷰에서 밝혔거든요. 테슬라의 안드레 티에리그 이사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 이종표를 깼다. 오랫동안 이제 주에 6,000대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홍해에서 후티 무장 세력의 선박 공격으로 인해서 부품 부족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이제 2주간 생산이 중단됐는데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공장의 생산량 증가 속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2주 동안 잠깐 쉬었지만 이제부터는 괜찮다.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테슬라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성명을 통해서 2022년 10월 달에 얘기하기를요, 베를린에서 주당 2,000대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작년 3월 달에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때는 주당 5,000대까지 생산량을 늘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거의 1년 가까이 새로운 업데이트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얘기하기를 드디어 6,000대 찍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일주일에 6,000대면 1년이면 한 30만 대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베를린에서도 조금씩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또한 이 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는요, 공장 생산량을 연간 100만 대까지 늘리기 위해서 신청한 게 있는데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업데이트가 나옵니다. 베를린 인근의 그린하이드에 약 70헥타르의 산림을 벌채하면서 공장을 확대하는 것을 신청해 놨는데요. 이거를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시민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티에리그에 따르면요, 테슬라 독일 공장은 2월 12일 잠시 중단된 생산을 계획대로 재개할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고요. 필요한 모든 생산 부품이 생산을 완전히 재개하기에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걱정할 필요 없다. 이제는 독일 공장은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테슬라의 독일 공장 생산량이 조금씩 늘고 있죠. 드디어 주당 6,000대를 만드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조만간 이 연간 100만 대로 늘리기 위한 계획이 실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상하이에서도 100만 대 만들 수 있잖아요. 작년에 상하이에서 95만 대 정도를 생산했거든요. 따라서 상하이 정도의 규모가 베를린 공장에서도 확정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아마존 관련된 소식인데요. 아마존이 또 한 번 해고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의 메가테크 기업들이 마치 경쟁하듯이 사람들을 해고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규모가 꽤 큰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비용 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을 강화하기 위해서 헬스 서비스 부서의 직원 수백 명을 한꺼번에 해고했습니다. 이번 감원은요, 작년에 아마존이 인수했던 원 메디칼 병원 체인 그리고 회사의 온라인 약국 운영 사이에 수백 개의 포지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화요일 날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서 아마존 헬스 서비스 책임자 닐 린제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해고는요, 팬데믹 기간 동안 급격히 확장한 이후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고 경영자 앤디 제시가 2022년 말과 2023년 초에 순차적으로 무려 2만 7천 명 이상을 감축한 이후에 뒤따라 놓은 조치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요, 아마존은 2020년 그리고 2021년 엄청난 인프라의 확장을 도모했습니다. 그때 사람도 엄청나게 고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22년 말부터 무려 2만 7천 명 이상을 감원하면서 비용을 엄청나게 줄이고 있는 기업이 아마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마존의 CEO 앤디 제시는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프 베조스 시대에 기획된 수십 개의 프로젝트를 도끼질했다. 따라서 잘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좀 미래의 가능성이 적은 프로젝트는 대부분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도, 즉 2만 7천 명 이상의 직원을 감축한 이후에도 아마존은요, 대규모의 인력 감축 발표는 없었지만 사업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몇 달만 해도요, 음성인식 비서인 알렉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비롯해서 음악사업부, 프라임 비디오, 스튜디오 사업부, 라이브 스트리밍 자회사인 트위치 등 여러 부서에서 계속해서 인력을 감축해 왔습니다. 닐 린제리의 메모에 따르면요, 고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발명 그리고 경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원을 재배치할 만한 기회가 너무나 많이 있다. 따라서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해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동시에 아마존의 헬스 사업이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얘기는요, 비즈니스가 좋지 않아서 해고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비용은 비용대로 줄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업 부서가 아마존의 헬스케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번 아마존의 감원은요, 거의 매일 발표되는 미국 테크 기업들의 감원 발표의 한 부분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엄청난 규모의 해고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올해 들어서만, 즉 2024년에 들어서만요, 지금까지 약 3만 2천 명의 기술직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최근에 미국 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엄청난 해고의 바람이 작년부터 불어왔었고요. 작년에도 이미 엄청나게 많이 일자리가 줄었죠. 그런데 올해에도 이러한
현상이 그칠지 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요, 계속해서 효율성, 생산성을 증대시키면서 다가오는 미래에 어닝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생산자 그리고 또 근로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 생산자, 근로자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 역시도 투자죠. 하지만 이러한 근로소득 말고도요, 우리는 계속해서 패시브 인컴에도 신경을 쓰면서 주식 투자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2월 7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미준 멤버십 플랫폼을 통해서는요, 하루에 최소 20개 이상의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미준 방송을 통해서는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언급을 못 드리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 여유가 되시면요, 이번에 50% 할인 행사를 이용하셔서 미준 멤버가 꼭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자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모두 취합해 가셨으면 합니다. 저는 내일 방송에서도 열심히 취합한 기사 모아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